이 공장에서 만드는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해 수출이 전해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전북 제조업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전북 대표 제조업 자리를 내놨습니다. 주력 업종의 부진 탓에 지난해 전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 2015년과 16년에 이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017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지난 분기에 상승으로 돌아선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몇몇 대기업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낙후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제가 발등에 떨어진 겁니다. 산업 융복합화가 진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식 자원의 축적을 통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전북 제조업을 이끌어온 수출도 몇몇 주력 업종 경기나 주요 수출 상대국 경제 상황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의존도가 높았던 전라북도 수출이 품목이 다변화되고 또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내실을 가져가는 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전북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제조업의 부활과 새로운 전략 산업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의 경제는 갈수록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조업의 하락이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제조업이 아닌 전북 경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과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으로 산업 경제가 재편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전북 제조업의 위기 상황 짚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재편 방향, 아울러서 미래 전략 산업은 전라북도에 어떤 산업이 마땅한지 오늘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이죠. 임상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박윤혁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태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의 유범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전북 산업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발전해 왔다면 그 산업의 중심은 역시 자동차와 화학, 조선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 12년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심지어 2015년, 16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소와 또 GM 자동차 공장의 어려운 사태가 더욱더 전북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먼저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임상규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제조업은 생산이라든가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근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 내 총 생산에서 우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 25% 정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 제조업도 그 저성장의 박스 속에서 부침을 좀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그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이어서 GM 군산 공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지역 제조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작년 한 해 고용 및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그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54개 사업에 2,060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총 1,67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자, 실장님 말씀으로 보자면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이고 25.2%를 차지했는데 결국 그 근간인 제조업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그 제조업의 자동차와 조선 두 가지를 저희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 18년 벌써 시간이 2년 또 1년 이렇게 시점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 지역을 선포를 했고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실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두 회사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GM 군산 공장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군산 조선소는 재가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실마리는 잡혔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공감대를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제조업의 상황이 나쁜 건 비단 우리 전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걸쳐서 또 세계 시장과 맞물려서 이제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대기업 의존도가 좀 높았던 우리 전북 입장에서 이 두 큰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그 경제 파급 영향력이 이게 상당히 피해가 이제 컸는데 어쨌든 그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재편 방향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좀 네, 전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제조업 비중이 좀 낮은 건 사실이고 또 성장률도 거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2015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예. 네, 작년 2017년 이게 통계가 한 1년 정도 시간차가 있어서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은 4.4% 성장했는데 전라북도는 2.8% 성장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이 증가해서가 아니고 기저 효과라고 그래서 그 전년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이게 이제 붕괴되면서 근데 폐쇄되고 조업 중단되고 이러면서 경제량이 줄어드니까 그 기초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는 좀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는 이런 산업 구조가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전국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최근에 2015년부터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해왔고 농업 부분도 우리가 삼농 농정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전국은 약 0.3% 증가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0.1%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가 어렵다는 현상을 말씀 잘 드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제조업 비중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많아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파급 효과도 크고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하나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있는 그 화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는 걸 보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데 도로 화물에서 전라북도의 상차에서 전라북도 포함해서 밖으로 상차에서 움직이는 거, 예.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 약 2,005만 톤입니다. 2,050만 톤. 그다음에 하차, 전라북도 오는 것이 약 5,470만 톤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2.67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뭐냐면 우리는 돈을 100을 벌으면 267을 외부로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겠죠? 네, 예. 우리는 화폐오고 그 상품오고는 거꾸로 가니까 그냥 그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력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러면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이제 우리가 물류라는 것은 주로 상품, 즉 형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형태가 없는 다른 서비스나 이런 데서 벌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서비스는 그럼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 서비스업의 비중을 보니까 2013년도에 55.9%, 그다음에 점차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 58.1% 증가했는데 작년에 57.8% 더 감소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벌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순수하게 유출로 끝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경제 사이즈는 계속 줄어든다. 그만큼.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전라북도가 물론 전국도 약간 나쁜 건 있지만 우리가 주력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전라북도는 모든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거의 질사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인식들이 좀 잘 돼 있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지 않다.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대목이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유범상 교수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전북의 제조업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공대 교수로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저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라는 측면보다 전북 제조업의 사기가 뭐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라 이제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중상급 기술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새로운 설계나 개발에 대처할 기술 경쟁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처우 경쟁력도 약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문 인가공업체나 아니면 업체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부품도 전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이제 온라인 상거래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동안 외부의 대형 사업 유치 등에 치중하는 사이에 그 지방의 지역의 그 제조업체들한테는 소극적인 제도적인 지원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들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는 그러한 약간 패배적인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와 외형이 충분치 않아서 연관 기술과 부품 거래도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전략 산업들에서 자동차와 이제 조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봤지만 2006년 여러분 현 도지사가 이제 전주시장에 당선이 되고 탄소 산업을 이제 주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발전 전략 산업으로 끄집어냈는데 벌써 이제 12년, 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제 방윤영 원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효성의 중책을 또 맡고 계셨고 이번에 이제 원장을 이제 맡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탄소는 도민들의 또 시민들의 머릿속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13년의 시간을 좀 설명해 주시고 탄소가 과연 주력 산업, 전략 산업으로서 잘 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두 교수님이 산업 어떤 구조의 생태계에 관련돼서 잠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은 사실 탄소는 소재 분야입니다. 특히 화학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나 조선과는 또 다른 어떤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산업은 사실 어떤 아까 세계 동향도 있지만은 국내 산업이 작년까지는 몇 년 동안 화랑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익도 많이 남기고 매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오일 메이커들이 이 화학 산업에 뛰어들면서 상당히 나빠질 거로 예측을 하지만은 탄소 분야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한 11%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국내에 있던 탄소 소재나 부품 분야는 아직 3, 4%밖에 성장을 못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게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06년부터 우리 전북에서 최초로 그 탄소와 소재와 부품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부밍을 일으키고 리딩을 해왔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결과를 내놓고 특히 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정설을 한 2배 이상 할 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탄소 관련된 2-3개의 중소기업들이 또 정설을 하고 있고 또한 벤처기업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이나 그 부품을 이용하는 완성 제품을 쓰는 기업들의 어떤 리스크를 안거나 또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산업이 성장을 국내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현대자동차하고 복합재 부품 문서를 저희 기술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모든 연구 역량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라는 부분이 널리 좀 실용화적인 측면에서 확대를 시켜서 산업을 일으키려는 부분, 또한 다양하게 적용하려는 부분, 뭐 건축 토목, 새마을문과 연계를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동차나 조선은 이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명확한 물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들이 또 상용화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동차와 탄소 복합재
부품 적용 그런 MOU도 지금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탄소 소재를 자동차에 적용을 해서 실용화 단계에서 성장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내는 저희들이 탄소 소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 정명이란 레퍼런스라는 부분을 두고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이 먼저 앞서서 실용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박태식 교수님, 그 주력 산업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력 산업이 현재 주소로서는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탄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조선을 떠나서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신다면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한국 전체 그 주력 산업이 이제 특히 대외적인 문제,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더욱더 왜냐면 떨어지는데 한국 경제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 우리 전북 경제는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주로 실물 부분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조업의 이제 그 심리적인 지수,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BSI라고 해서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서 기업가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심리 상태냐를 전망하는 BSI를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은 되게 한 80대, 경기가 나빠도 80 정도 됩니다. 전국은 80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전북은 지금 2016년부터 거의 60 전후, 60을 전후해서 지금 이번에 나온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2019년 1월에 BSI가 61입니다. 60 전후. 그다음에 2018년에는 4사분기가 58. 60 전후에서 굉장히 전국 수준에서 아마 거의 20 정도 가까이 낮은 아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제조업 설비 투자는 어떠냐? 제조업 설비 투자도 87밖에 안 됩니다. 다른 기업에서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어떠냐? 실업률도 그동안은 뭐 전국보다는 뭐 상당히 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왜 그럼 낮지 않았느냐? 전라북도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실업은 외부의 충격이 와도 조금 더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전라북도는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런 것처럼 많이 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얼마가 떨어졌냐? 최근에 작년 연말에 한 2018년 12월 중에 실업률이 3%, 2.3%에서 3%로 0.7%가 더 증가했어요. 지금 전라북도 경제가 모든 면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실물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우리 탄소용업기술에서 오셨지만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탄소란 새로운 소재 산업이 오려면 빨라도 30년이 50년이 걸리니 그 기간에 우리가 생일날 우리 속담에 생일날 잘 먹겠다고 그 생일날 잔치만 기다릴 수 없듯이 중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을 보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전라북도는 현재 지사님은 탄소 하나만 가지고 목매고 계시고 전에 지사님은 새만금만 물겨 먹느라고 8년을 허송하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가 껍데기만 많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걸 어떻게 그럼 타개할 거냐 이런 논의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북만의 제조업 위기 원인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어떤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과제가 오히려 더 궁금하고 중요할 것 같아서 방향을 그렇게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규 실장님. 예. 방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전라북도는 탄소는 사실 지금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새만금도 새만금이 없는 대안이 뭐가 있느냐. 새만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조업 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조의 위기는 뭐 우리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왜 제조업이 우리 전북에서 특히 이렇게 취약하냐 하는 부분을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 사업체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또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은 일종의 그 분공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규모가 영세하다 이 부분은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 사업체 300인 이상 종사자를 갖고 있는 그 사업체가 31개, 0.5%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체가 93.4%. 이렇게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가 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나마 좀 규모가 있는 주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분공장 형태다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 그 GM 군산 공장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처럼 위기 시에 구조조정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제조업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진작에 어찌 보면 전략 산업을 다시 좀 재편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가슴 아프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95% 그러니까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라북도의 제조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위기를 도에서는 전북의 시장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유범상 교수님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전략으로 삼아야 될 그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시기를 좀 놓쳤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조업에서 이제 저희가 그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전 회장이 항상 내부적인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업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의 개념. 그러니까 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탄소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업의 개념은 아시겠지만 생산재입니다. 예, 소비재 생산업체가 써주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탄소 산업이라는 거, 탄소라는 걸 처음에 오래전에 시작할 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탄소재의 소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면 그 당시 예를 들면 한일이나 에스콰이어 같은 테니스 라켓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왜 망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도 그렇습니다. 나이센이나 명성이나 우리나라에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던 업체들이 다 망했는데 그 업체들은 도대체 왜 망했는지, 그 다음에 그 재료는 어디서 갖다 썼는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들이 좀 필요하고 그때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한 타산지석으로 이제 대비책을 좀 나름 세우고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은 이게 15년이라고 하는 큰 산업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정책에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현대조선이 무슨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우리나라 조선소도 큰 주기를 타고서 호황과 불황을 계속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황이 오면은 현대조선소에서 전북 물량부터 빼주고 자기네들이 굶겠느냐 그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이 있었는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LNG선이나 이런 지금 고부가가치를 내주는 그러한 조선까지 우리한테 넘겨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고용 효과는 높지만은 부가가치는 사실은 높지 않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더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방향을 좀 제대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좀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동차 탄소와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좀 많이 됐거든요. 네. 자동차 분야도 역시 세계적 어떤 시장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이제 크게 봐서 승용차하고 상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파급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상용차는 좀 그러니까 봉동에 있는 이제 상용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처럼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좀 주는 효과가 좀 적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그 지금 현재 GM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GM도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평을 줄일 것이냐, 군산을 줄일 것이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밀린 거겠죠, 사실은요. 예. 이제 그러한 측면들 지금 그러면 저희가 군산 공장에 그 옛날에 그 대우에서 좋은 설비를 갖다 들여가지고 근데 지금 놀고 있는데요. 그 오래되면 이제 다 못 쓰게 되는데 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원장님. 제가 아까 그 두 교수님이 탄소 산업을 비관한 예로 두 개를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소재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탄소 산업을 두고 우리가 향후 미래의 전략을 두지 않고 출발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도시나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게 여기에 기업들이 다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정책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산업이 전라북도와 대한민국만 보고 산업을 전개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 글로벌하게 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고 소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탄소 산업은 전형적으로 오일 가격하고 연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가 보면 지금 전체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더 민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주춤하고 뭐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효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설을 하는 부분도 사실 계획 대비 한 3년 정도 늦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그런 연동해서 글로벌 동향하고 연동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 아까 우리 전라북도가 제조업이 어떤 약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그 대기업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기업의 기업이 그래도 많지 않는 부분에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있는 중소기업 숫자도 절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왜 경쟁력을 안 가지게 되었느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인원이 작고 뭐 이런 부분이 기업이 뭐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주위의 정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어시스트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쪽의 말씀 들어보면 박태식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탄소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탄소 산업은 소재 산업은 어차피 중장기적 산업이니까 그 중간을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다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탄소 산업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워낙 이제 그러면 전북 지역에 왜 그러면 제조업 위기가 왔느냐? 조금 전에 그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게 IMF 때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IMF 때 은행을 갖다 구조조정하는데 광주은행이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뭔가 선물 투자하다가 72억인가 소문수를 받고 굉장히 위기를 겪어서 은행 관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전북은행을 근데 전북은행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이 자본 규모도 작고 자산도 작고 상당히 내부의 그 어떤 재무 구조상에 좀 취약점이 있어서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그런 설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전북은행을 살리는 논리 중에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이 95% 이상이다. 그럼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가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은행 가서 1% 이상의 이자를 더 내주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디 여러분 아시는 새마을금고나 뭐 무슨 저축기관으로 가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영세기업이 자금력도 없는데 재무구조도 아주 나쁜데 이걸 전북은행이 없어지면
전라북도는 그때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말고 중기업하고 소기업으로 나눠달라. 네. 전라북도는 소기업밖에 없다요. 중기업도 없다. 근데 이 기업을 살리려면 전북은행이 없어서는 다 도산한다. 그런 논리로 가져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근데 지금 오늘 22년이 지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23년이 지난 현재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 그걸 뭐 우리 꼭 지평구만 노력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문제가 없는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라북도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강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저는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동운동도 해야 되는데 노동운동을 하려면 기업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번에 GM 사태 때도 제가 보니까 GM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전략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서로 한국에 있는 공장이 독일에 있는 회사에다 팔아서 거기서 만약 딜러가 돼서 팔아먹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팔아먹는데 독일에 있는 공장을 다 처분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도 팔아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전략을 축소해서 이제 간략하게 방만해서 줄였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그 말씀하셨지만 다시 공장을 재개해야 한다. 이미 공장은 주인이 끝났어요. 폐쇄 끝났는데 지금도 그런 미련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그런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뒤늦게 시장하고 있는 수소든지 전기든지 뭐 새로운 제너레이션, 신세대 자동차로 빨리 갔으면 그만큼 충격도 적고 아마 우리가 광주봐도 우리가 먼저 갔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라북도도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새로운 전략 산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생에너지와 수소차 이런 신사업 같습니다. 그 청사진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임성규 실장님. 먼저 그 제조업 그 위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일단 그 근본적인 해법은 지역의 어떤 R&D 기반과 그 혁신 역량 확충이라고 하는 데 두고 그동안 도에서는 그 2015년도에 하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특구, 전북 연구개발 특구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좀 잠깐 자랑을 좀 하면은요, 좀 여러분들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연구개발 특구 내에 입주한 그 연구기관 수가 21개,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특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어떤 그 산업 육성과 그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시험 또는 그 생산 지원을 수행하는 그 연구기관들을 지역 혁신기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수를 한번 세봤더니 우리 전라북도가 50배로 1위입니다. 전국.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지역의 R&D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산업의 어떤 재편 방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정책의 키워드는 체질 강화와 생태계 조성입니다.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 체질과 튼튼한 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 있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 전기 수소차 중심의 어떤 자율주행 상용차로 나가겠다. 지난번에 1월 29일 날 그 예타 면제된 게 그겁니다. 상용자동차, 상용차 혁신 성장 및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 농생명 산업 같은 경우는 그 5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종자, 식품, 농기계, 첨단 농업, 미생물
이 5개 클러스터를 결합을 해서 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조성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재생에너지는 지난번에 새만금에서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했잖아요. 재생에너지 기업, 발전시설, 인력양성기관, 연구기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한번 집중 육성하겠다.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혁신도시에 연기금 본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지정을 해서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분야에 걸쳐서 말씀은 들었는데 체질 강화와 생태계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전북이 가지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시장부터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실에 대한 강화는 어떻게 좀 가져가야 지금 말씀하신 그 5개 자동차나 탄소나 재생에너지나 농생명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인지 이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연계가 됐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도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아마 도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좀 연계돼서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계 발전 부분은 좀 더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라북도 전략 산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략 산업은 시대적 환경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2번째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비교 우위가 있는 그 지역 특화 산업. 3번째는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신성장 산업입니다. 이 3가지 산업을 저는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면 도민들은 시청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전략 산업이라면 앞으로의 전기 수소차 이 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떤 기업들과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마 답을 듣고 싶은데 우선은 오늘 들으신 말씀은 분야별로만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또 네, 박윤육 원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제가 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북도가 가지는 전략 품목이 농기계라든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상용차 여러 부분이 5가지 품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전략 산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그 전략 산업의 품목이 각각의 지금 기업 성장의 어떤 성장 커브에서 다른 형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 그거를 면밀히 보셔갖고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 아직 태동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다르고 이런 성장 주기별로 정책과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융합을 시키느냐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미래의 기술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개개인의 선택된 어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기술하고 어떻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계를 연결을 시키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각각의 그 품목에 대해서 연구 기반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특히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관성에 있어서는 아까 그 산업의 생태계에 따라서 생태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야 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일관성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연구 분야도 그에 맞추어 갖고 실용화를 할 것인지 기초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 또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업 자체의 마인드나 철학은 자꾸 손을 대지 않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모든 연구나 모든 영역을 파트너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아줘야 되는. 그리고 이 4개의 조합이 밸런스를 맞추어 갖고 그 아까 산업의 어떤 구조하고 적절하게 매칭이 돼서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범선 교수님. 예. 지금 전략부가 제시한 이 전략 산업과 연계돼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은 제가 그 탄소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한번 네네.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방 원장님 나오셨지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탄소가 지금 13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대충 학교 연구과제도 한 5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사실은 실패로 간주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지속은 해야죠. 그런데 방향을 좀 대폭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탄소제 생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계인 도레이하고 효성 둘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전북의 투자가 우리나라하고 효성에는 도움이 됐지만 정작 전북의 경제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에서도 이제 탄소 클러스터가 지금 도레이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자동차 부품 등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탄소 소재 산업은 중간재나 최종재의 사용 보장이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소재에 국한하지 않고 그 프리팹이나 그런 이제 중간재나 최종재를 만드는 대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요처와 계약을 하고 공동 개발 체제를 갖추고,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도레이의 뭐 PPS나 그런 소재들이 새만금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도 꼭 한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응용 개발로 해서 부가가치를 10배, 100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부재나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자동차들이 아직 단가가 높아서 잘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동차 부재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압력용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완전히 상당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장님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전략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 이게 무슨 국책 장기 무슨 연구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예. 지금 업체들이 지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경쟁력이 생기려면은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아직 휘발유하고 디젤차의 그 경합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휘발유 엔진이 이제 공해 엔진이라고 그랬다 디젤한테 물러서고, 디젤이 지금 또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디젤도 그 유로 6의 D10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직분사 휘발유 엔진보다도 더 공해 물질이 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이 화석연료 엔진들이 금방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러서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현대도 어떤 회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는 승용 디젤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기차는 경쟁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차세대 기술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그 폐쇄적인 현대자동차의 기술 개발 체계에서 전라북도가 어디로 끼어들어갈 것인지 하는 거 하고, 끼어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돈이 될 것인지는 이건 정말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이런 장기적인 그 국가 전략을 위한 국책연구소의 역할에서 조금 그러한 비중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제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대기 교수님도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 생태계가 뭐냐? 그러면 그 부분에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술, 연구, 교육 훈련. 그다음에 이제 산업관, 예컨대 전방, 그다음에 가운데, 후방 이렇게 재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중간에 또 한번 만들고 또 완성재를 만들면 또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업 생태계인데,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그 전방, 후방, 전후방 연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대값이, 기대 이익이 얼마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이 치밀하지 못하다. 이것이 좀 아쉽고, 또 하나 우리 이범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장기적으로 책임 안 짓습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정치는 4년 내지 5년이 주 텀이에요. 그냥 그 단기적인 그 정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라북도는 웬일인지 단기적인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장기 계획처럼 우리가 염망하는 한 10년, 100년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 밥상에
밥이 올라와야 되고 애들 교육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좀 치밀하게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하는 게 전략부터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박태식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신 정치인의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됐든 단기적인 전략이 됐든 오늘 그 박윤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과 전략을 제대로 투트랙으로 맞춰봐야 되고 현재 산업과 미래 산업에 융복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가에 치밀한 계획들이 세워져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이 경쟁 시대에서 전라북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전략 부품 산업, 전략 산업 이 5가지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아마 세 분도 오늘 꼼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임상규 실장님 꼭 오늘 뭐 도가 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는다는 입장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 생각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 간의 연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다 아시잖아요.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산업 간의 경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품, 산업, 기술이 다 연계, 융합돼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 전략 산업을 얘기했던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디테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좀 사실은 갖고 온 자료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임상규 실장님께 가져오신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아니면 탄소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가?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전북 전략산업이 하나도 없는가? 전북 경기 회복에 고민이나 하는지라는 의견도 주셨고 전라북도 제조업이 붕괴된 것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산업 재편을 했어야 했다. 전북은 식품 클러스터가 마련되어 있다. 식품 관련 전략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금융산업도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임상규 실장 도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좀 보면서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전라북도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그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 1단계로 매출액 3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합니다. 2단계로는 매출액 10억 내지 50억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주는 도약 기업을 양성하고요. 3단계로는 핵심 역량 강화 단계로 매출액 50억 이상의 선도 기업을 집중 지원해서 지역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중장기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매출액 100억 내지 1000억의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도약시키는 그런 어떤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나름 이제 준비된 단계에 따라서 이제 기업 발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각 분야별로 좀 박윤혁 원장님부터 좀 탄소 관련해서 제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사실은 아까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래 산업하고 성장하고 다 성장이 해서 팽창하는 이 산업을 구분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소 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소 산업이 저희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다 이 수소 산업을 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역량을 나누어서 접근은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소 산업이 왜 필요한지 그 화석연료가 잘 대체는 안 되겠지만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각 국가들이 다 다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소 산업에서 수소 산업을 만들고 운송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응용을 하는 이 모든 분야에 사실 탄소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분야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발표하는 그 얼마 전에 발표했던 2025년도에 13만 대에 2030년도에 50만 대만 생산한다고 현대차 한정해서 가설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팔복동에 있는 그게만 필요로 하는 탄소 섬유의 량이 얼마냐면 지금 팔복동에 있는 탄소 섬유 라인에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진에 있는 봉동에 있는 컴포짓 탱크 만드는 라인도 그 10배가 필요하고 또한 연료전지를 만드는 스택을 만드는 일부 설비도 그 몇십 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기술이 가까이 온다면은 네. 저희 전북이 그쪽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조금씩 나아가면은 더 긍정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능성이 많은 필요가 되는 그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유범상 교수님.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누구나 큰 그 장기 그다음에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전북 제조업의 지금 현재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중을 낮춰야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5가지 분야 중에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네.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2006년부터 농업용 로봇이라는 걸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도청하고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은 농기계나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농진청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이제 농진청이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글로벌한 어떤 그 계획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농업 기술 개발 관련은 농업을 잘 아는 지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라남도, 북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끌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농진청도 내려왔고 또 또 새만금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는 아주 정말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쪽이 매출이 무슨 뭐 반도체처럼 큰 매출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보람찬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 하고 요새 뭐 스마트팜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차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건 화장품으로 생각하고 그 농기계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만 충분히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태식 교수님과 임성규 실장님께는 마무리할 시간을 좀 드릴 시간이 오늘 부족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북의 제조업의 위기 상황 짚어봤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